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원장입니다. 3장 도체계와 정전 용량 하겠습니다. 도체계란 것은 우리가 2장에서 콜롱의 법칙 할 때처럼 Q1, Q2 이렇게 전하가 2개 이상 있을 때를 도체계라고 합니다. 도체들이 최소 2개, 3개, 4개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를 도체계.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이라고 하면은 얘는 정전 용량, 한국말로 정전 용량이라고 하고요. 보통 캐퍼시텐스, 그리고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 단위는 페럿, 이렇게 해서 여러 과목, 전 과목에서 다 쓰는 것이 정전 용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요거 회로 이론에서도 조금 언급하고요. 더 자세한 건 지금 자기학에서 정전 용량에 대해서 언급할 건데, 그것보다 더 자세한 건 또 전력공학에서 합니다. 물론 전력공학에서는 복잡하기 때문에 결과만 기억하고 그러는데, 그 기본은 이 전기자기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자기학에서 조금 개념을 익히신 상태에서 전력공학 하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면 실력이 늘게 될 것입니다. 예, 3장 도체계 정전 용량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번에 전위계수인데요. 공식이 특별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2장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것들을 갖고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구도체라고 했을 때 전위 V는 얼마였어요? 4파 엡실론 R분의 Q가 되죠. 맞죠? Q가 됩니다. 그러면 요 놈을 조금만 다르게 해서 4파 엡실론 R분의 1 곱하기 Q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하량, 전기량 Q는 주어진 값인데, 이거 있죠, 이거. 이것이 뭐다? 전기량에 곱해져서 전위를 결정하는 값이란 겁니다. 이것이 전위의 크기를 결정해주는 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위 계수라 하고, 보통 P라고 얘기를 해요. P.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보세요. V는 PQ예요. PQ. 근데 여기서 P가 얼마다? 4파 엡실론 R분의 1이라는 겁니다. 즉, 이런 거요. 엡실론 R은 얼마고, 거리 R은 얼마고, 이렇게 주어져서 4파 엡실론 R분의 1을 구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종합한 그냥 P가 얼마다, 전위계수 P가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면 Q에다가 곱해서 바로 전위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전위계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V는 PQ입니다. PQ인데 P는 이렇게 되죠. P는 어떻게 돼요? Q분의 V예요. Q분의 V. 예.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C는 이번 장에서 주인공이 정전 용량 C는 V분의 Q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따가 할 겁니다. 하는데 V분의 Q인데 P는 Q분의 V죠. 따라서 얘는 뭐다? P는 뭐요? C분의 1이란 겁니다. C분의 1. 즉 전위계수가 정전 용량의 역수라는 겁니다. 역수. 그럼 보세요. 정전 용량의 단위가 페럿이요. 페럿이 FARAD예요. 페럿인데 전위계수의 단위는 뭐냐면 보세요. 페럿의 단위가 FARAD를 거꾸로 해봅니다. 얼마? DARF죠. DARF 드라프 혹은 엘라스턴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위계수가 요건 값인데 이것이 정전 용량의 역수이기 때문에 페럿의 역수 거꾸로입니다. 드라프 혹은 엘라스턴스 이렇게 단위를 물을 때도 있기 때문에요. 페럿 혹은 드라프 이렇게 엘라스턴스 혹은 드라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 요게 전위계수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위계수를 일반적인 경우 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했던 거 있죠. 이렇게 전하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2장에서 했던 거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굳이 전위계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체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플러스 Q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Q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Q가 있어요. 이놈의 반지름은 우리가 A라 하고요. 이 반지름을 B라 합니다. B. 예, B라 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죠.
평균 거리를 R이라고 합니다. R. 그러면 전위 계수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 전위를 한번 봅니다. 보세요. V1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얘 자체에 의한 전위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구조에 나가 있을 때 그 구조나 표면의 전위는 어떻게 돼요? 반지름 A면 얼마다? 4파이 엡실론 A분의 Q. 요놈은 Q1이라고요. 요 Q2를 할게요. 플러스 Q1, 플러스 Q2. Q1, Q2를 할게요. 4파 엡실론 A분의 Q1입니다. Q1. 그 다음에 플러스 얘에 의한 전위도 있겠죠. 얘에 의한 전위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4파 엡실론에 여기에서 이까지는 지금 평균 거리가 R이지만은 실제 일반적인 경우 A나 B보다 R이 굉장히 더 커요. 그래서 여기 거리를 그냥 R이라고 두는 겁니다. R 분의 Q2 이렇게 둘 수가 있죠. 즉 지금 한 게 뭐냐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의 전이라는 겁니다. 요 부분의 전인데 전이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표면 전이가 등전입니다. 등전인데 여기에서 요 자체에 의한 것은 4파 엡실론 A분의 Q1이고요. 여기에서 전이는 평균 반지름 R이에요. 보세요. 여기까지 R이죠. 여기까지는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이 R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는데 중심에서 중심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요 부분도 있고 요 부분도 있죠. 거리가. 요 부분도 있고 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평균적으로 R이라 두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R. 어떤 분 조금 꼼꼼하게 보시면 여기서 이까지 거리는 R보다 더 작잖아. 맞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R보다 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균 거리를 R로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V2를 보세요. V2는 보세요. 요겁니다. 요거 보세요. V2는 일단 Q1에 의한 거 봅니다. Q1에 의한 거 얼마예요? 4파이 엡실론. 요것도 똑같이 거리가 R이죠. R분의 Q1 플러스 이거 자체에 의한 거예요. 자체에 의한 거 얼마? 4파이 엡실론 B분의 Q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전위 계수를 하는 거예요. 전위 계수를. 보세요. V1은 이렇게 구합니다. 요거를 4파 엡실론 A분의 1을 원에 의한 원이라고 해서 P1원이라고 하면 P1원. 그 다음에 4파 엡실론 R분의 1을 1,2라고 해서 P12라고 해요. P12.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떻게 해? 4파 엡실론 R분의 1 요 놈은 2,1이라고 해서 P2,1이라 하고 요 놈은 우리가 2,2죠. 2,2 전부 1, 1, 1, 2, 2, 1, 2, 2 그거 이름을 딴 겁니다. P22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Q1 플러스 Q2 Q1 플러스 Q2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의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요약하면은 보세요. VA의 전위는 V1의 전위는 P11 Q1 더하기 P12 Q2 V2의 전위는 P21 Q1 플러스 P22 Q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 1이니까 1, 1, 1, 2니까 1, 2, 2, 1이니까 2, 1, 2, 2니까 2,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각각을 뭐라고 한다? 전위계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전위계수. 이렇게 도체계는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3개라고 하면은 더 복잡하게 되겠죠. 그때 전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 많이 쓰지는 않지만은 공식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위계수의 성질을 봅니다. 성질 보세요. 첫 번째 P11이나 P22나 P33가 계속 있겠죠. 얘들은 뭐다? P12나 P13나 P14나
이런 것들보다 무조건 큽니다. 보세요. 그림상에서 보세요. 지금 원론은 A분의 1인데 지금 뭐요? 원론 A분의 1인데 원투나 투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R분의 1이죠. 얘가 1이라고 하면 얘는 10이에요. 얘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분의 1은 1분의 1은 1인데 R분의 1은 10분의 1은 0.1입니다. 따라서 P11, 22, 33 이런 것들이 1, 2, 1, 3, 1, 4 남의 것보다 항상 크다. 네, 이렇게. 요것을 우리가 이렇게 PRR이나 PSS 같은 거 두 개예요. 이런 것들이 뭐 PRS나 PSR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P12는 P21이고 0보다 크다. 그리고 얘도 0보다 커요. 네. 다 0보다 큽니다. 전위계에서는요. 보시면 P12, P21 보세요. P12가 얘예요. 4파 엡실론 R분의 1이고 P21도 4파 엡실론 R분의 1이죠. 따라서 P12는 P21과 같습니다. 같아요. 네,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만약에 P11이 P12다. 예. P11이 P21이 먼저 있죠? 뭐 P21 어떤 건 상관없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2가 1에 포함이다. 만약에 P11이 P12다. 그러면 1이 2에 포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그죠? 뭐가 뭐에 포함이다. 뭐가 뭐에 포함이다. 뭐가 뭐에 포함이다. 1이 2에 포함이다. 2가 1에 포함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약속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P21과 P12는 방금 같다고 했죠. P12와 P21은 방금 같다고 했습니다. 같아요. 같은데 이렇게 똑같은데 P1은 P21이라고 되어 있다면 얘는 2가 1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만약에 1, 2라면 얘는 1이 2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런 상태라고 표현한 거라고 한 약속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1이면 2가 1에 포함, 1이면 1이 2에 포함 이렇게요. 그리고 얘도 다 0보다 커요. 0보다 크고요. 일단 전위계수 P12나 P21나 P22나 이런 것들은 도체가 놓여있는 매질, 환경이란 겁니다. 뭐 물 속에 있느냐, 공기 중에 있느냐, 뭐 나무 속에 있느냐, 그런 고무 속에 있느냐, 그런 매질이라고요. 도체의 모양이 원이나 네모나 판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크기, 반지름이 얼마냐, 간격, 크기는 반지름 R이고요. 반지름 뭐 A, 뭐 B 이거 있죠? 이거고, 간격은 R입니다. R. 맞죠? 이런 것들. 그 다음 배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직선 배치냐, 뭐 나란히 배치냐, 삼각형 배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달라져요. 그러면 뭐 간단한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에서 두 개의 도체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Q랍니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 Q1은 플러스 Q, Q2는 마이너스 Q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체계에서 두 개 이상 있다. 이렇게요. 이렇게 했을 때 전위계에서 정전 용량을 구하라 봅니다. 일단 V1은 어떻게 돼요? P11에 플러스 Q죠. 플러스 P12에 Q2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Q죠. 마이너스 Q가 됩니다. 다 써놓고 해볼게요. 다 써놓고. 보세요. V1은 P1은 Q1 더하기 P12 Q2. V2는 P21 Q1 플러스 P22 Q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Q1은 플러스 Q고 Q2는 마이너스 Q라 그랬죠. 그럼 Q1, Q2를 없애고요. Q2를 없애고 Q2 요놈만 마이너스로 보겠어요. 마이너스로. 그런데 앞에서 조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P21은 P12라고요. P21은 P12. 그래서 얘를 P12라고 보셔도 됩니다. P12.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얘를 빼요. 여기서 뺍니다. 빼요. 전체 전위는 우리가 전체 전위는 전위차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 사이에 전위차. 그래서 보세요.
V1 마이너스 V2는 P1은 Q를 전부 다 Q를 갖고 오기 때문에 Q를 마지막에 합니다. P1은 마이너스 P12 마이너스 P12 하니까 마이너스 2배의 P12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의 P22의 Q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전위 차는 전체 전위 개수 곱하기 전기량입니다. 전기량. 따라서 전위 개수 P는 뭐다? 전위는 전위 개수 곱하기 전기량이니까 요 놈이 다 전위 개수가 되는 거예요. P1은 마이너스 2배 P12 플러스 P2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은 전위 개수분의 1이죠. 따라서 뭐 P1은 마이너스 2배 P12 플러스 P2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제에 있는 것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위 개수 P는 P1은 마이너스 2배 P12 플러스 P22 정전용 C는 P분의 1은 P1은 마이너스 2배 P12 플러스 P22분의 1이 다는 것. 근데 얘 전위 개수 구할 때는 대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복잡하게 나오진 않고요. 거의 복잡하게 잘 안 나오고 이렇게 Q1과 Q2가 플러스 마이너스 Q를 가질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위 개수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량 개수와 유도 개수가 있습니다. 얘는 비슷한 개념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했던 걸 한번 다시 써봅니다. V는 4파 엡실론 R분의 1 곱하기 Q죠. 맞죠? Q입니다. 여기에서 앞에서는 V는 얼마 했는데 지금 Q는 이라고 합니다. Q는 얼마가 돼요? Q는 얼마? 넘어가니까 4파 엡실론 R V가 된다는 거. 4파 엡실론 R V.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Q는 CV라는 공식이 있다고 했죠. Q는 CV, V는 C분의 Q. 그러면 요 놈이 4파 엡실론 R 요 놈이 C가 되는 겁니다. C가.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전 C가 공부하겠지만 정전 용량이라는 겁니다. 정전 용량. 그래서 정전 용량을 결정한다고 해서 용량 개수라고 합니다. 용량 개수. 정전 용량을 결정한다고 해서 용량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량 개수라고 얘놈을 교재에서 Q라고 하죠. Q라고 Q는 4파 엡실론 R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전위 개수를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보세요. 지금 Q1은 어떻게 된다? Q1은 Q11 V1 더하기 Q12 V2 그 다음에 Q2는 Q21 V1 플러스 Q22 V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뭐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위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재 이렇게 있죠? 예,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여기에서는 조금 나누어 주는데 Q11이나 Q22나 이런 것들을 앞에서 했지만 여기가 4파 엡실론 A가 되겠죠. 얘는 4파 엡실론 B가 될 거고 얘는 4파 엡실론 R이 될 거고 얘도 4파 엡실론 R이 될 겁니다. 즉 4파 엡실론 A, 4파 엡실론 B 얘는 자기에 의한 자기 용량이죠. 자기에 의한 자기 전하량에 의한 자기 용량인데 요놈 우리가 용량 개수라고 해요. 용량 개수. 그래서 PRR 혹은 PSS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Q12나 Q21 얘들은 뭐냐면 남에 의한 용량입니다. 우리가 Q1이 있는데 Q2에 의한 Q1의 용량이에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도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그래서 앞에서 정전 유도 현상 있죠.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 그렇게 유도시킨다고 해서 얘들을 유도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도계수고 얘를 PRS 혹은 PSR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유도계수입니다. 유도계수.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 전위계수 할 때는 전부 전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위계수인데 여기서는 PRR, SS는 같은 것은 용량계수, 다른 것은 유도계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그다음에 간단하게 앞에서 전위계수의 성질을 했던 것처럼 유도계수의 성질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도계수. 유도계수의 성질입니다. 유도계수 성질 볼게요. 일단 뭐 Q11, Q22, Q33 전부 0보다 더 커요. 0보다 더 큽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보세요. Q12, Q21, Q13 이런 것들은 0보다 작아요. 즉 QRS, QSR 이런 것들은 0보다 다 작습니다. 뭐냐? 얘 뭐라 그랬어요? 유도계수라 그랬죠. 유도계수. 유도계수인데 유도계수는 뭐냐면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대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극성을 바꾸려고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극성을 반대로 유도한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위계수하고 유도계수를 하고 있는데 전위계수, 유도계수 전체 중에서 0보다 작은 것은 유도계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0보다 큰데 유도계수만 0보다 작습니다. 그것만 특별하게 작으니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QRR 있죠. 원너는 나머지 Q12, Q13, Q14 나머지 거 다 한 거. 근데 얘는 유도계수기 때문에 극성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즉 크기만 봤을 때 QRR이 용량계수가 나머지 유도계수 다 더한 것보다 크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도계수의 성질, 용량계수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유도계수, 용량계수에서는 뭐 이런 성질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정전 용량이라고 합니다. 정전 용량. 우리가 전기에서는 있죠. 저항과 인덕턴스, 정전 용량 이놈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데 3장에서 우리가 정전 용량 하고요. 3장에서 정전 용량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5장 가면 저항을 합니다. 저항. 그 다음에 8장 가면 인덕턴스 L을 해요. 코일을 해요. 코일. 이것이 자기약에서 하고 회로 이런 시간에도 하고 하는데 기기, 전력, 실기에서 계속 갖고 가는 전기에서 핵심 소자들입니다. 부품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개념을 자기약에서 하는데 이 개념의 첫 번째가 정전 용량이 나온 겁니다. 정전 용량 볼게요. 일단 한국말로 정전 용량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커패시턴스라고 합니다. 커패시턴스. 그리고 정전 용량을 제품으로 만든 것을 콘덴서라고 해요. 콘덴서라고 하는데 정전 용량은 뭐냐? 도체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를 축전기, 캐패시터라고 합니다. 캐패시터 혹은 콘덴서입니다. 우리가 회사 이름 중에서 좀 콘덴서 이쪽 유명한 사마 콘덴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콘덴서 제조가 하는데 이 콘덴서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률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전기 시설이라든지 이 전력용 콘덴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전자 부품에서도 중요하고요. 전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콘덴서의 개요에서 정전 용량의 표기는 C입니다. 콘덴서를 C라 표기하고 단위는 페럿입니다. 페럿. 그리고 앞에 됐죠? 페럿인데 정전 용량의 역수를 전위계수라고 했죠? 그놈의 단위를 드라프 혹은 엘라스턴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런 거 있습니다. 이 회로 이론을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회로 이론에서 가장 기본 공식 중에 뭐가 있느냐면 I는 R분의 V 해서 옴의 법칙이 있어요. V는 IR이고요. IR이고 그 다음에 저항 R은 I분의 V 저항의 공식이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세요. 콘덴서에는 어떤 공식이 있느냐면은 콘덴서는 V분의 Q라는 공식이 있어요. 콘덴서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인데 앞에서 했던 거죠. 앞에서 했죠. C는 V분의 Q입니다. 정전 용량은 전위분의
전기량입니다. C는 V분의 Q. 그러니까 R은 전류분의 전압인 것처럼 C는 V분의 Q예요. 그 다음 뒤에 알겠지만 인덕턴스 L은 얼마냐면 I분의 N파입니다. 헬리고요. 네. 이런 공식이 있는데 기본 공식들이요. 기본 공식들. 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콘덴서가 처음 시작 나왔기 때문에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봅니다. 콘덴서에서 우리가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저항 R은 I분의 V라는 공식도 있는데 구조적으로 있죠. 구조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로 A분의 L 저항률, 단면적, 길이 이런 공식도 있어요. 이 공식을 우리가 콘덴서에서 유도를 할 겁니다. 5장에서요. 콘덴서에서 4장에서 5장이죠. 그래서 유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콘덴서의 공식을 한번 끄집어내 보는데 어떤 공식으로 끄집어내 보냐면 이 공식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죠. 그거 보세요. 우리가 콘덴서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평행판 콘덴서라고 해서 돼요? 여기에 전기를 줘요. 전기를 주면 여기에 플러스가 축적이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축적이 됩니다. 마이너스 축적이 돼서 여기에 전기랑 Q를 담을 수가 있어요.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2장에서 배운 것 중에서 얘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무한평면 사이가 있었죠. 맞죠? 평면 사이. 보세요. 우리가 무한평면 사이에서 전개 E는 얼마였어요? 전개 E는 엡실론분의 시그마였고 전이 V는 얼마였다? 엡실론분의 시그마 곱하기 D였습니다. 전이 V는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콘덴서에서 정전 용량을 구해보면 C는 뭐라 그랬어요? C는 V분의 Q라고 했죠. V분의 Q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평행판으로 생긴 것에서의 전위가 이래요. 그럼 이 전위를 대입해보면 V는 얼마? 엡실론분의 시그마 곱하기 D 분의 Q인데 앞에서 Q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엡실론분의 시그마 곱하기 D에 Q는 시그마 S 면전화 밀도 곱하기 면적하면 전기량이 나오죠. 면전화 밀도 곱하기 면적하면 전기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시그마 약분되죠. 맞죠? 그럼 엡실론 올라가죠. 따라서 엡실론 D분의 S 페럿이란 평행판 콘덴서에서 정전 용량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 평행판 콘덴서 정전 용량 있죠? 뭐다? 엡실론 D분의 S 페럿이라는 겁니다. 페럿. 이것이 평행판 콘덴서 정전 용량인데 이것으로 계속 구할 겁니다. 근데 그 공식 기본은 뭐다? 이 공식에서 2장에서 구한 V를 대입을 해서 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 공식을 한번 뜯어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평행판 콘덴서가 이렇게 있어요. 이 콘덴서에 전하를 축적을 합니다. 이렇게. 축적이요. 여기가 플러스고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보세요. C는 엡실론 D분의 S라고 했습니다. 즉 엡실론이 뭡니까? 얘가 유전율이죠. 유전율입니다. 즉 얘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D분의 S죠. 2장에서 했던 겁니다.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D분의 S인데 얘가 크면 클수록 정전 용량은 더 커져요. 왜? 얘가 뭐예요? 전하를 움직이지 못하게 담는, 가만히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유전율이라고 했죠. 유전율입니다. 그것이 크면 클수록 전하를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C는 V분의 Q에서 C가 크면은 전기량을 많이 담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C가 크면 목적은 전기량 Q를 많이 담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엡실론이 크면은 전하를 많이 담을 수가 있어요. 꽉 잡아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하를 또 많이 담을 수가 있죠.
면적이 넓으면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격은 왜 반비례하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건데 어때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전하가 축적되는 원리가 이런 거죠. 얘가 만약에 얘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플러스고요.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왜 축적이 되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지금 공기 중이죠. 근데 이게 서로 당기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움직이지 못하게 당기고 있는 겁니다.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격이 좁으면 서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이 전하를 많이 담을 수가 있는데 플러스가 마이너스 당기는 힘이 약해요. 그러면 얘가 힘이 이렇게 어긋나겠죠. 맞죠? 그러면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전하도 그만큼 많이 담지 못한다는 겁니다.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콘덴서를 할 때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 C 값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공식에서 다 나와요. 면적을 넓게 한다. 면적을 넓게 한다. 그 다음에 극판의 간격은 좁게 한다. 반비례하니까 극판의 간격은 좁게 한다. 그 다음에 극판 사이 유전체를 비유전율이 큰 것으로 한다. 비유전율 공기 중의 유전율은 똑같으니까 비유전율 엡실론 S를 큰 것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이 판을 어떤 거 쓰냐면, 뭐, 주석판이나 알루미늄판 이런 걸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도 공기 중으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엡실론 S 값을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산화 티탄이나 유전율이 큰 값들을 쓴다는 겁니다. 큰 값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은 알루미늄이나 보통 주석판을 쓰고요. 여기 유전체로서는 공기를 비워놓는 게 아닙니다. 뭐 산화 티탄이나 뭐 종이나 운모 이런 거 있죠. 종이, 운모, 산화 티탄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여기에는. 그래서 정전 용량을 키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연 파괴 전압이 뭐냐면 우리가 콘덴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있죠. 엡실론 S가 커요. 얘들은 전기가 잘 못 흐르는 절연체예요. 절연체. 즉 절연시킨다. 전기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한다. 우리 그 가정에서는 까만 테이프 있죠. 그러면 절연 테이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기를 못 흐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압이 높아지면 이렇게 전압을 주는데 계속 높으면은 절연이 파괴돼서 원래 이렇게 전기 안 흘러요. 원래 이렇게 안 흐르는데 절연체가 파괴되면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면 이렇게 도통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절연 파괴 전압을 하고, 내압이라는 것은 이 콘덴서가 파괴되지 않고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내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절연 파괴 전압과 내압은 조금 틀려요. 절연 파괴 전압은 절연만 파괴돼서 이 도통하는 전류가 흘러버리는 거. 원래 흐르면 안 되는데 흘러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압이라는 것은 콘덴서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전 용량 C는 V분의 Q를 갖고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앞에서 지금 평행판, 첫 번째 뭐 평행판, 이게 일반적인 평행판이에요. 평행판은 엡실론 D분의 S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행판은요. 그럼 두 번째, 평행판 콘덴서가 아니고 뭐 지구도 전하를 담을 수가 있죠. 지구도 일종의 콘덴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 사용 안 하지만. 그런데 구로 되었다고 했을 때 정전 용량 얼마겠어요? 보세요. C는 V분의 Q죠. 구에서의 전위 얼마예요? 전위 얼마? 4파이 엡실론 R분의 Q죠. 분의 Q입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4파 엡실론 R이 됩니다.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9에서의 정전 용량 4파 엡실론 R. 만약에 반구면 어떻게 돼요? 반구면 요 놈의 반이 돼요. 반만큼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2파이 엡실론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을 외우셔도 되고요. 외우셔도 되고 보세요. 보면 제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요. C는 V분의 Q. V값만 알면은 모든 C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셔도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제가 시험 친다고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외우겠죠. V를 알고 있으니까 이 즉석에서 유도해서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예. 요 공식이요. 예.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동심구입니다. 동심구. 예. 동심구입니다. 보세요. C는 V분의 Q인데 보세요. V분의 Q인데 V가 얼마였어? 동심구에서 V가 얼마였나 보세요. 4파 엡실론분의 Q에 얼마?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죠. 분의 Q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보았을 때 이렇게 되죠. 보세요. Q와 Q가 약분되니까 얘가 올라가죠. 4파이 엡실론이에요. 그리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인데 우리가 동심구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 전화 축적한다고 하면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축적해요. 맨 바깥에 요거 있죠. 요거는 필요 없어요. A와 B 사이에만 축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C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동심구에서는 A분의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4파 엡실론 전위에서 이 플러스 C분의 1 요 놈은 이렇게 실제 전화를 축적할 때는 의미가 없어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심구에 대해서는 약간 모양이 공식의 형태가 변형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동심구 C는 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4파이 엡실론입니다.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B분의 통분은 얼마 돼요? AB분의 B 마이너스 A 분의 4파 엡실론 이렇게 되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통분은 여기 B분의 B 곱하고요. 여기 A분의 A 곱하면 AB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보세요. 어떻게? 얘가 올라가죠. 따라서 B 마이너스 A분의 4파 엡실론 AB가 되는 거죠. 정전 용량은요. 동심구에서. 그런데 얘가 또 이렇게 되죠. 보세요. 엡실론은 B-A분의 4파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AB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4파 엡실론 제로분의 1이 얼마였어요? 9 곱하기 10의 9승이었죠. 4파 엡실론 제로분의 1이요. 그러면 4파 엡실론 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요 놈의 역수니까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1이요. 따라서 요 놈은 어떻게 쓸 수가 있다 보세요. 요 놈만 따로 쓰면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에 얼마? B-A분의 엡실론 AB 혹은 엡실론을 위에 가요. 이렇게 엡실론 S를 위로 가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동심구가 잘 나오거든요. 잘 나오는데 C가 동심구가요. 제가 처음에 유도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유도를 했을 때는 A분의 마이너스 B분의 1 분의 4파이 엡실론이었습니다. 엡실론이었는데 이 놈을 어떻게? B-A분의 4파 엡실론 AB 이런 걸로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엡실론 제로를 대입해서 얼마?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엡실론 S를 대입해서 엡실론 S에 B-A분의 AB 이런 걸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걸로도요. 그리고 얘가 보세요. 만약에 이 공식에서 C는 B-A분의 엡실론 AB예요. 동심구가 있는데 이렇게 얘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A고 B예요. B입니다. 근데 만약에
A를 10배, B를 10배로 한번 해보세요. A를 10배, B를 10배로 하면 정전 용량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10B 마이너스 10A분의 얼마? 4파 엡실론의 10A, 10B. 그러면 10으로 묶죠. B 마이너스 A분의 얼마? 10 곱하기 100이요. 4파 엡실론 AB. 따라서 10배의 B 마이너스 A분의 4파 엡실론 AB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즉 내외 반지름을 10배씩 하면 내외 반지름을 10배씩 하면은 정전 용량도 10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정전 용량도 10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특히 동심구 있죠? 동심구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 쓰이는 것이 동심 원통의 정전 용량이에요. 동심 원통.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동축 케이블을 했던 거 있죠. 동축 케이블 이렇게 됐던 거 있죠. 보세요. 이때 전개가 얼마였냐면 2파 엡실론 R분의 람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인 얼마였냐면 2파 엡실론분의 람다 ln A분의 B였죠. B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정전 용량은 뭐다? V분의 Q예요. V분의 Q예요. 잘 보세요. 요놈의 정전 용량, 이 도선 자체에 정전 용량이 있다는 겁니다. 도선 자체 정전 용량 얼마? V를 대입하면 2파이 엡실론 분의 람다 ln A분의 B고 우리가 선에서 Q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Q는 람다 곱하기 L이죠. 맞죠? 람다 곱하기 L입니다. 따라서 얘를 람다 곱하기 L로 나타내요. 그러면 람다 약분되니까 얼마가 된다? ln A분의 B 분의 ln A분의 올라가지고 얼마? 2파이 엡실론 L 페럿이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도선의 정전 용량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지만 동축 케이블이에요. 동축 케이블. 그래서 정전 용량 C는 얼마다? 지금 제가 유도를 한 겁니다. 유도를 하니까 얼마? ln A분의 B분의 2파 엡실론 L 페럿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케이블은 굉장히 길죠. 맞죠? 우리가 뭐 장거리 송전솔로 했을 때 저기 뭐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서울까지 전기를 보낸다고 하면 100km가 넘잖아요. 거리가 100km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전 용량의 L을 곱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L분의 1을 곱해요. L분의 1을요. 그럼 약분이 되면서 얘가 뭐냐? 페럿에서 L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페럿퍼 메타가 됩니다. 페럿퍼 메타.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식으로 얘기할 때는 있죠. 요거를 왜 페럿퍼 메타가 됐는지 꼭 기억해 주세요. L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페럿퍼 메타가 된 겁니다. C는 얼마다? ln A분의 B분의 2파 엡실론이고 단위는 페럿퍼 메타가 된다는 겁니다. 교재에 있는 게 이거예요. ln A분의 B분의 2파 엡실론 페럿퍼 메타예요.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이 아니고 평행 전선 사이요. 이렇게 있을 때 요 반지름 A고 요 간격이 D일 때 평행 전선 사이는 유도 과정은 다릅니다. 근데 공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보세요. 이 공식에서 L은 동축 케이블은 안 반지름 A, 바깥 반지름 B가 있기 때문에 AB인데 여기에 평행 전선 사이는 A분의 전선 사이 D가 들어가요. 전선 사이 D가 들어갑니다. D고 그 다음에 여기에 2파이 엡실론이 아니고 파이 엡실론이 돼요. 파이 엡실론 되고 페럿퍼 메타가 됩니다. 예. 우리가 이 값이 있죠. 혹시 전력공학을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친근한 반드시 외우셔야 될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에 의해서 찢고 복구해서 유도된 겁니다. 얼마냐면 0.02413의
로그 R분의 D예요. 로그 R분의 D. 근데 이 값이 다르죠. 왜냐면 얘는 ln이요. 로그 2고요. 얘는 로그 10이거든요. 그래서 요 놈이 실제 요런 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선 사이의 정전 용량이 전력공학하면 로그 R분의 D의 0.02413이라고 되는데 그 값에 원래 나온 것이 여기에요. 평행전 사이에서 lnA분의 D분의 파이 엡실론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선과 대지예요. 전선과 대지. 여기에서는 전선이 이렇게 있고요. 대지가 이렇게 있을 때 요 반지름 A고 높이가 H입니다. 높이가 H. 그럴 때 C는 얼마냐면 비슷해요. 동축 케이블과 똑같아요. 2파이 엡실론입니다. 그 다음에 ln의 A분의 요것이 높이인데 우리가 다음 장에 가면 영상법이라고 있습니다. 영상법에서 H가 2배로 되면서 EH가 돼요. EH. 따라서 페러퍼 메타가 됩니다. 페러퍼 메타. 전력공학 시간에서는 단위가요. 마이크로 페러퍼 킬로미터요. 실제 적용하는 것은 마이크로 페러퍼 킬로미터고 우리가 자기학에서만 페러퍼 미터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전선과 대지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정전 용량이요. 지금 여기에서 한 것들이 교재 46페이지 있는 거 지금 모두 딱 정리하셔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을 구할 때 이를 F는 Q이니까 Q분의 F 이렇게 쿨랑의 법칙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V를 구할 때 얼마?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예요. 그래서 V는 마이너스 EDL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C 값은 어떻게 구했다? 여기에서 구한 V를 갖고 Q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모두 암기해 주셔도 되지만은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유도하시면은 기억이 오래 가고요. 응용이 되고 단위나 요거 짜잘한 요소들이 때문에 틀리는 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요. 한 번 정도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유도를 해보시고 특히나 46페이지는 이런 부분 전위를 직접 대입해서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뭐 도선의 정전 용량 같은 경우는 암기하시고 그래서 유도할 거 유도 한번 해보시고 암기할 건 암기하시고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콘덴서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로 이론에 가면 회로 이론 1장에서 저항의 연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직렬이다, 병렬이다, 직병렬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회로 이론에서 지금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회로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키르호프의 법칙이나 옴의 법칙을 배우게 돼요. 그 원리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회로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하시면 한결 더 좋습니다. 볼게요. 콘덴서의 연결이라고 해서 콘덴서의 연결입니다. 연결인데 우리 콘덴서 기호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평형판 콘덴서를 약간 축소시킨 거죠. 이런데 얘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보세요. C1이라 하고 C2라고 합니다. 콘덴서 이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얘를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C1과 C2를 이렇게 분로시켰죠. 길이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병렬 연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CT라고 해서 얘는 합성 정전 용량이라고 그래요. 합성 정전 용량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 VC1, C1에 걸리는 전압, C2에 걸리는 전압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병렬 연결해서 Q1에 걸리는 전압 Q1의 전기랑 Q2의 전기랑 이런 것들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에 키르호프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키르호프 법칙은 뭐냐면은 보세요. 이렇게 C1, C2가 있을 때 만약에 제가 전체 전압을 인가합니다. 전체 전압을 인가하면은
C1에 걸리는 전압 더하기 C2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 전체 전압이 되고, 그 다음에 C1에 걸리는 전압, 병렬일 때 C1에 걸리는 전압과 C2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키르호프 이 법칙인데, 이 법칙을 조금 알고 계신 상태에서 유도하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일단 직렬 연결 먼저 해봅니다. 직렬 연결. 네. 근데 실제로는 콘덴서 이렇게 직렬 연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하나를 쓰면 쓰지 직렬 연결이다 병렬 연결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그냥 이런 부분들은 얘가 3장에서 나오고 4장에서 나오는데 시험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 거고요. 예, 현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렇게 직렬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 보세요. C1이고요. C2입니다. 여기에 뭐 전압을 이렇게 가했습니다. 네. 네. 뭐 교류전압이라고 보고요. 고류전압 우리가 이렇게 써요. 고류전압 이렇게 씁니다. V를 가했어. 보세요. 여기에 걸린 전압 V1이고 여기에 걸린 전압 V2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키르호프의 법칙이 뭐냐면 V는 전체 전압 V는 V1 플러스 V2예요. V1 플러스 V2.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C1이 있고 여기에 C2가 있는데 전기량 Q가 있어요. Q가 있는데 Q는 같습니다. 전체 Q는 Q1은 Q2가 돼요. 네. 얘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전 유도 현상에 의해서 여기에 플러스가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전하가 축적이 됩니다. 그럼 얘 반대편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고 선이 연결됐으니까 여기는 뭐다? 다시 플러스 같은 양의 플러스 같은 양의 마이너스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Q1과 Q2라고 했지만 얘들은 같고 전체 전기량과 같다는 겁니다. 직렬에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전류는 직렬에서 I1, I2예요. Q는 I2죠. Q는 IT죠. 맞죠? 당연히 전류가 같으니까 키르호프 1법칙입니다. 전류가 같으니까 같은 시간이 곱하면 전기량도 같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기본 개념이 되는 거죠.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Q는 Q2고요. V1과 V2는 같은데 우리 앞에서 하는 공식 중에 이게 있죠. 보세요. V는 이렇게요. V는 C분의 Q 앞에서 용량계수, 전위계수 할 때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맞죠? 이것을 대입하면 보세요. V1은 어떻게 돼? V1은 C1분의 Q. Q1은 Q2니까 V2는 C2분의 Q가 됩니다. V2는 C2분의 Q가 돼요. 따라서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V는 Q로 묶으면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이 돼요.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따라서 정리를 하면은 보세요. 전체 전압은 전체 정전 용량분의 전체 전기량인데 V는 C분의 Q니까 전체 전압은 전체 정전 용량분의 전체 전기량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전체 전기량 곱하기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이 됐다는 겁니다. 즉 뭐냐? C 토탈분의 합성 정전 용량분의 1이 얼마다?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정전 용량, 합성 정전 용량분의 1이 얘니까 저 합성 정전 용량 얼마가 돼요? 얘를 뒤집으니까 얼마?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분의 1입니다. 예. 얘를 정리하면 통분하면요. 통분해서 정리하면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 페럿이 된다는 겁니다. 네. 얘가 우리가 혹시 회로 이론을 공부하신 분이 많으실 건데요. 혹시나 아니면 과목을 돌고 두 바퀴째 한번 보신 분들은 회로 이론과 얘는 제가 원래 이렇게 유도하는 게 아니고 회로 이론과 비교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항에 병렬 연결이 있어요. 저항에 병렬 연결일 때 합성 저항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분의 1로 해서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요거는 지금 얘는 C의 직렬이에요. 직렬. 콘덴서의 직렬 연결입니다. 콘덴서 직렬 연결이고 얘는 뭐냐면 저항의 병렬 연결이에요. 그래서 R과 C가 바뀌었지만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콘덴서의 직렬과 저항의 병렬이 계산하는 방법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V1은 어떻게 되느냐? V1은 이렇게 돼요. C1 플러스 C2분의 C2 곱하기 전체 전압이 됩니다. C1 플러스 C2왜 C2 곱하기 전체 전압. V2는 어떻게 되느냐?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전체 전압이 돼요. 얘는 왜 그러냐면 보세요. V는 C분의 Q에 의해서 전압과 정전 용량은 이렇게 반비례하거든요.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하기 때문에 1을 구할 때 2를 대입하고요. 2를 구할 때 1을 대입합니다. 우리가 저항의 병렬이라고 했죠. 저항의 병렬이라고 할 때 I1은 어떻게 구하냐면 R1 더하기 R2분의 R2 곱하기 전체 전류 I2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전체 전류 얘도 1 구할 때 2고 2 구할 때 1이에요. 왜 이러냐면 전류는 R분의 V에서 전류와 저항이 반비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 요거 싹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V1과 V2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기억하셔야 될 거 저항 부분은요 회로 이루어내서 하시고 자기약에선 정전 용량이 나왔는데 정전 용량의 합성 정전 용량, 직렬에서 합성 정전 용량, 그 다음에 V1에 분배되는 전압, V2에 분배되는 전압이 어떻게 된다? 반비례하기 때문에 1 구할 때 2, 2 구할 때 1.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헷갈리시면 얘는 저항에서의 병렬과 같다 이렇게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전압은 정전 용량의 반비례해서 분배된다. 요 공식에 의해서 반비례해서 분배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이 있습니다. 병렬 연결은 제가 간단하게만 보면 보세요. 콘덴서 C1이 있어요. C2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V1이 걸리고 V2가 걸리고 여기에 Q1이고 Q2예요. 했을 때 키르요프의 법칙에 의해서 V는 V1은 V2가 됩니다. V는 V1은 V2. 그 다음에 C는 당연히 보세요. 여기 플러스고 여기에 뭐 플러스겠지만 얘들이 어떻게 뭐 넓이도 다르고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Q는 뭐예요? Q는 CV죠. CV인데 V는 같은데 C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굉장히 쉬워요. C1 플러스 C2가 됩니다. 얘는 우리가 저항에서 R1 플러스 R2라는 것이 있어요. 언제 쓰냐면 저항의 직렬 연결일 때. 그 다음에 얘는 언제예요? 지금 한 거 언제? C의 콘덴서의 얼마? 병렬 연결일 때. C의 병렬 연결일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콘덴서의 병렬 연결은 저항의 직렬 연결과 똑같다라고 하고 얘도 그리고 뭐냐? 병렬은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더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 절대 헷갈리는 의 없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저항에서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은 정말 기본인데 그것과 반대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Q1과 Q2 다르다 그랬죠. Q2는 어떻게 되느냐? C1 플러스 C2분의 얘는 어떻게 된다? 다시 C1 플러스 C2분의 얘는 어떻게 된다? 전체 전기량에서 1 구할 때는 C1 대입하고 2 구할 때는 C2 대입합니다. 왜 그러냐? Q는 CV에서 Q와 C는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Q는 CV에 의해서 비례하니까 이러한 공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항에서 직렬 연결일 때는 R1 플러스 V1은 R1 플러스 R2분의 R1V, V2는 R1 플러스 R2분의 R2V예요. 왜냐하면 저항과 전압은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을 내면은 이렇게 분배되는 것들 있죠. 분배되는 것들은 이것이 비례하면은, 만약에 비례하면은 원 구할 때 원, 투 구할 때 투예요. 근데 만약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원 구할 때 투, 투 구할 때 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뭐 유도하고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네. 최근에 조금씩 나오는 건데, 병렬 연결시 전체 전압이에요. 병렬 연결시 전체 전압인데, 그 병렬 연결시 전체 전압을 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구도체에서 구를 병렬 연결했습니다. 구를 병렬 연결했는데 반지름과 전압을 준 거예요. 전압을 주었을 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이것이 요즘 출제 많이 되는 문제인데, 최근에 많이 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주어진 조건이 뭐냐,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는 결과식이 R1 플러스 R2분의 R1 V1, R2 V2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뭐냐? 구도체에서 반지름과 전압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일단 전체 전압 V는 전체 C분의 전체 전기량입니다. 전체 전기량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전체 병렬 연결이니까 C는 어떻게 돼요? C1, C2고 Q는 어떻게 된다? Q1, Q2죠. Q1, Q2입니다. 그러면 구도체에서 정전 용량 앞에서 얼마였어요? 4파이 엡실론 R1, 4파이 엡실론 R2. 네. Q는 얼마예요? CV죠. 맞죠? CV 얼마? 4파이 엡실론 R1 V1, 4파 엡실론 R2 V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4파 엡실론, 4파 엡실론, 4파 엡실론, 4파 엡실론 다 날리니까 R1 플러스 R2분의 R1 V1 플러스 R2 V2가 된다. 이런 공식이 나와요. 이런 공식이 된다는 겁니다. 즉 이런 거요. 예를 들어서 구가 두 개 있는데 얘는 뭐 3m예요. 3m에 여기 100V짜리예요. 여기는 얼마? 4m에 200V짜리입니다. 그런데 병렬을 연결하게 되면은 얘들은 같은 전압이 걸리게 되죠. 맞죠? 얘는 100V짜리고 얘는 200V짜리인데 병렬 연결하면 아직 앞에서 했지만 전압이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공통되는 전압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야, 100V로 해야 되나? 200V로 해야 되나? 아니면 그 사이에서 쇼부를 봐야 되나? 뭐다? 요렇게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100 더하기 4 곱하기 200 이런 방법으로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것이 병렬 연결 시 전체 전압을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볼게요. 새로운 콘덴서를 병렬 연결 시 분배받는 전하량이에요. 전하량. 전하량 보겠습니다. 보세요. Q1으로 대전된 정전 용량 C1에 정전 용량 C2로 연결할 경우 C2가 분배받는 전기량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얘는 뭐냐면 보세요. 얘가 C1이에요. C1. C1이면 처음에 전압 V1이라 할게요. V1. V1에 의해서 요거 C1과 V1을 곱하면 Q가 되죠. 맞죠? C1과 V1을 곱하면 Q가 됩니다. 요놈은 Q1이라 할게요. 전체 전기량이에요. 전체 전기량. 그럼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C2를 연결했습니다. C2를 지금 병렬로 연결했다 그러잖아요. 맞죠?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병렬로 연결했어요. 그러면 이때 Q1이 여기에서 분배받는 전기량이 얼마냐? 그러니까 Q1에서 여기와 여기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맞죠?
처음에 Q1이었는데 그것이 콘덴서 항이 더 다르니까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누어질 때 얘는 얼마를 공급받느냐, 얼마의 전기를 받느냐 이것을 얘기한 거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C2에서 보세요. 전체 정전 용량 얼마요? C1 플러스 C2죠. 맞죠? C1 플러스 C2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전압을 볼게요. 전체 전압을. 전체 전압을 우리가 V0라고 합니다. V0라고 합니다. 그럼 V0는 뭐냐? 전체 전압은 전체 정전 용량분의 전체 전기량. 전체 전기량이 얼마예요? Q1이 분배가 되니까 전체 전기량은 Q1이죠. 맞죠? 따라서 전체 전압은 얼마냐면 CT가 얼마요? C1 플러스 C2분의 Q1은 얼마다? 전체 전기량 얼마였어요? 처음에 얼마였어요? 요 놈이죠? C1 V1이다 이 말이죠. C1 V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V0가 지금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보세요. C2는 어떻게 돼요? Q2는 어떻게 돼요? Q2는 여기에 분배되는 전기량은 뭐다? Q는 얼마요? CV죠. CV. 얼마? C2. 여기에 전기량은 C2 곱하기 여기에 전압은 병렬이니까 전체 전압이 되는 겁니다. 뭐? 전체 전압 V0가 되는 거죠. V0. 따라서 얼마다? C2 곱하기 V0 얼마요? C1 플러스 C2분의 C1 V1이 되니까 얼마? C1 플러스 C2분의 C1 C2 V1 해서 얘도 뭐 시험장 가서 유도를 해보려고 하면 잘 안 이어질 겁니다. 요것도 문제 패턴이 거의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처음에 C1에 Q1이 축적됐을 때, Q1에 전기량이 있을 때, 요 놈을 병렬로 연결하면 C2에 분배되는 전기량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요 공식이에요. 뭐다 앞에서 했죠? 콘덴서 직렬 연결해서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에 V1만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예. 새로운 콘덴서를 병렬 연결 시 분배받는 전기량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예. 다음 페이지. 도체계의 에너지와 힘.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도체계의 에너지와 힘. 에너지와 힘 보세요. 우리가 에너지는 QV라는 공식이 있어요. 에너지는 QV. 얘가 뭐냐면 회로 이론 시간에 하는 겁니다. 보세요. 직렬 같은 경우 Q는 IT예요. IT 곱하기 V는 VIT는 뭐다? VI는 전력 P예요. PT가 됩니다. 즉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에너지입니다. 전력량 에너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가 뭐 교류차압 이렇게 변할 때 혹은 콘덴서에 축적할 때 지금 얘는 있죠. 얘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경우 다른 말 없을 때 Q와 V가 주어졌을 때만 이 공식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콘덴서에 축적을 한다고 해보세요. 콘덴서에 축적한다고 해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전기를 주면 콘덴서에 축적이 되는데 얘가 딱 바로 딱 100%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축적이 되겠죠. 맞죠? 축적되고 해서 시간에 거쳐서 콘덴서에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QV에서 얘를 시간에 따라 천천히 축적된다, 적산된다, 적분이란 거죠. 그래서 얘를 앞에서 했죠. QV를 조금 멋있게 인티그랄 QdV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요 놈을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뭐 dq 예. V에다가 요 위치를 바꿀게요. V를 가해줬을 때 Q에 대해서 적분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세요. 똑같아요. 2분의 1에 그거 하면 적분하면 2분의 1에 QV가 나옵니다. 이건 가장 간단한 적분식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고요. 요것을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얘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얘는 정말 일반적인 경우고 얘는 뭐 콘덴서가 나왔다. 콘덴서 혹은 정전 에너지, 정지에는 전기 에너지 이런 말이 나왔을 때 2분의 1 큐브입니다. 똑같은 큐브에 2분의 1이 붙었다 안 붙었다 얘 차이는 콘덴서에서 정전 에너지가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는 얘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차츰차츰 쌓일 것 같다 그런 말 뉘앙스가 풍기면 얘라는 거예요. 네. 얘는 뭐 콘덴서 뭐 축적 혹은 정전 뭐 에너지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2분의 1 큐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Q는 CV죠. 맞죠? Q는 CV요. 따라서 얼마? 2분의 1에 Q 대 CV 하면 얼마? CV 제곱이죠. V는 얼마? V는 C분의 Q죠. 얼마? V 대 C분의 Q 대입하면 2분의 1 C분의 Q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도체계 에너지가 힘할 때 정전 에너지, 콘덴서에 전체 축적된 에너지 하면은 기억하실 것 이겁니다.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는 얼마다? 2분의 1에 처음에 QV라는 공식이 나왔고 2분의 1에 CV 제곱, 2분의 1에 C분의 Q의 제곱 단위는 줄입니다. 여기다 단위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 공식을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요 공식을. 보세요. 에너지는 2분의 1의 CV 제곱인데 V는 얼마냐면 보세요. V는 C는 앞에 우리가 지금 콘덴서라 할게요. 평행판 콘덴서요. 평행판 콘덴서 얼마? 엡실론 D분의 S입니다. 입선 D분의 S고 V는 얼마냐면 ED예요. V는 ED, ER.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V는 ER이라고 했죠. 그리고 뭐 우리가 평행판 콘덴서 보세요. E는 평행판 무한 평면 사이에 있을 때 E는 얼마요? 엡실론분 시그마고 V는 엡실론분 시그마 D였죠. 맞죠? V는 E에다가 D 곱하면 E에다 D에 곱하면 V가 된다는 겁니다. V는 ED. 요거. 따라서 보세요. 요거 놓으면 정리를 해보니까 2분의 1에 엡실론에 D분의 S 얼마? E의 제곱 D의 제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D 하나 약분되죠. 뭐다? 2분의 1에 엡실론 E의 제곱 SD 줄이란 겁니다. 뭐냐면 이게 그런 거죠. 우리 에너지를 구하는데 만약에 간단하게 C값 얼마, V값 얼마 주면은 그냥 CV 대입해서 하면 돼요. CV 대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너지를 구하는데 유전율, 전개, 면적, 이 S는 면적이죠. 면적. 그 다음에 D는 간격입니다. 그것들이 주어지면은 이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C를 구할 때도 뭐예요? C는 V분의 Q로 대입할 때 있고 V와 Q 주면은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C는 얼마? 엡실론 D분의 S예요. 똑같은 C인데 유전율과 간격과 면적을 주면 이 공식에 대입하는 거죠. 예, 그게 틀린 겁니다. 똑같은데 하나만 알고 계신 게 아니고 그냥 그 수치와 V값을 주느냐 구조적으로 간격 얼마, 면적 얼마, 유전율 얼마 이런 거 주느냐에 따라서 적용 공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합니다. 보세요. 에너지는 2분의 1에 엡실론 E의 제곱 SD 줄이란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단위를 잘 보세요. 전체 에너지가 돼요. 전체 에너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 에너지보다 콘덴서는 일종의 보면 판과 판 사이에 공간이 있고 최적이죠. 맞죠? 최적이 됩니다. 최적. 맞죠? 판과 판 사이에 있고 간격이기 때문에 최적입니다. 그러면 최적당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에너지를 최적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에너지고 우리가 최적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런 직사각형이 있다 했을 때 최적은 어떻게 된다? 최적은 면적 곱하기 높이죠. 맞죠? 여기 밑면 면적 곱하기 높이입니다. 따라서 면적 S 곱하기 간격 D가 되는 거죠. 에너지를
최적당 에너지는 에너지를 최적으로 나눈 것인데 이 최적이 뭐다? 면적 곱하기 길이 혹은 간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요? 전체 에너지 2분의 1에 F표 2의 자석 ST에서 SD로 나누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2분의 1에 F표 2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위가 보세요. 원래 줄이었는데 최적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뭐 나눠주죠. 세제곱미터로 나눠준다는 겁니다. 단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얘가 단위만 보고 에너지인지 최적당 에너지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볼게요. 정리하면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는 2분의 1에 엡실론 2의 자승의 SD 줄인데 얘가 최적당이라고 해서 2분의 1에 엡실론 2의 자승이고 줄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왜? 최적당으로 해서 SD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위가 줄이면 2분의 1의 엡실론 2의 자승 ST까지 되고요. 단위가 줄 퍼 세제곱미터면 2분의 1의 엡실론 2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공식이 단위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하는 것도 전체 에너지다, 최적당 에너지다 이렇게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D는 엡실론 2라는 공식이 있죠. 전속 밀도는 엡실론 2입니다. 맞죠? 요 놈을 2에다가 대입하면 보세요. 2분의 1에 엡실론 2의 자승이라는 공식은 2분의 1에 ED 혹은 2분의 1에 엡실론 분의 D의 자승 2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된다는 거죠. 공식이 3개가 된다. 똑같은 건데 D는 엡실론 2 요거 있죠. D는 엡실론 2 뭐 엡실론은 요 공식에다가 엡실론은 2분의 D 대입하거나 혹은 E는 뭐야? 엡실론 분의 D 대입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공식이 요렇게 3가지 종류로 된다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 하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얘는 뭐냐면 그냥 뭐 단순히 외우지 마시고 좀 생각해 보세요. 콘덴서가 이렇게 있을 때, 야, 이 콘덴서에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이렇고 간격과 면적과 유전율과 전기가 있을 때 이렇고 그 다음에 최적당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콘덴서에서 하나 더 볼 필요 있는 것이 이거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 이렇게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흡인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힘은 얼마냐? 서로 당기고 있는 힘이 있을 건데 그래서 전압 축적될 건데 그 힘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 힘이 얼마냐? 보세요. 우리가 일은 에너지인데 얘는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 곱하기 거리 뭐 에너지는 FR이에요. 그런데 콘덴서 여기에서 경우 간격이라고 하면 FD가 되겠죠. FD가 됩니다. 즉 에너지 1은 힘 곱하기 간격 D가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보세요. 힘은 어떻게 돼요? 힘은 뭐다? 힘은 간격분의 1이 되는 거죠. 1이요. 그럼 앞에서 구한 거 보세요. 에너지는 얼마? 전체 에너지겠죠. 당연히 전체 에너지겠죠. 2분의 1에 엡실론 2의 자수 SD였습니다. 전체 에너지를 간격 D로 나누니까 우리가 전체 힘은 얼마다? 전체 힘은 2분의 1에 엡실론 2의 자승 S가 된다는 겁니다. D는 없고요. 요거 보세요. D 약분되어서 2분의 1 엡실론 2의 자승 S 뉴턴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다? 전체 이렇게 서로 전체 당기고 있는 힘이에요. 힘. 그런데 얘가 면적당 힘은 보세요. 면적당 힘은 어떻게 되느냐? 면적당 힘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면적이 아니고 일반 1제곱미터였죠. 1제곱미터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겁니다. 면적당 힘은 어떻게 된다? 전체 힘을 뭐다? 면적으로 나누는 거죠. 따라서 뭐? 힘을 면적 S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힘 2분의 1에 엡실론 2의 자승 S를 S로 나누니까 야 얘도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엡실론 2의 자승 얘는 보세요. 뉴턴인데 면적당 힘이기 때문에 뭐다? 메타 제곱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메타 제곱으로요. 그래서 얘를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라고 했죠. 뭐 중요하다는 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뭐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공식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정리를 하면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전체 에너지는 2분의 1 QV는 2분의 1에 CV 제곱은 2분의 1 C분의 Q의 제곱 단위는 줄입니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에너지를 어떻게 2분의 1에 엡실론 2의 자승 SD 줄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놈을 보세요. 2분의 1에 엡실론 2의 자승 ED 엡실론 분의 D의 자승인데 요렇게 되면은 단위가 줄 퍼 세제곱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세제곱미터가 돼요. 단위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도 틀려. 그 다음 힘은 우리가 뭐다? 2를 간격으로 나눈 겁니다. 따라서 이 공식에 의해서 얼마다? 2분의 1에 엡실론 2의 자승 S 뉴턴이었다가 얘가 어떻게 된다? 2분의 1에 똑같죠? 앞에서 했지만 똑같습니다. 엡실론 2의 자승에 2분의 1의 ED에 2분의 1 엡실론 분 D의 자승에 뉴턴 퍼 메타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데 단위는 틀린 거예요.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보세요. 왜 똑같으냐? 뉴턴 퍼 메타 제곱에 여기에 미터 곱하고 여기 미터 곱해 보세요. 분모 분자 똑같이 미터 곱합니다. 그러면 뉴턴 미터는 1이죠. 힘 곱하기 거리가 1이죠. 얼마? 미터 제곱 곱하기 미터니까 세제곱미터죠. 뭐? 1은 줄이죠. 줄이고 똑같이 줄 퍼 세제곱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즉 단위 최적당 에너지, 단위 면적당 힘 공식도 같고 의미하는 것도 같습니다. 여기서 시험치도 제일 헷갈리는 건 뭐냐면 이 단위예요. 단위 때문에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다른 거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단위만 잘 보시면 문제 푸는데 헷갈리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공식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도체계 에너지와 힘, 요거 정전 에너지, 단위 체육장 축적된 에너지, 그 다음에 정전 흡입력 모두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저는 문제 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